시장의 가격은,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야 되는데, 규제를 풀었다가 해제했다가 이건 이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일시적으로 내 집 마련하고 갈아타기 위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가격이 좀 상승했는데, 거기에 이제 놀라서 지금 재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러한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6개월 후에도 또 재지정한다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준석입니다. 시장의 가격은,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야 되는데, 규제를 풀었다가 해제했다가 이건 이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실효성도 또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뭐 그때도 이제 이러한 현상을 또 겪었으니까 풀 가능성보다는 연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규제를 풀면은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못 견디고 다시 재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토제를 시행을 해왔잖아요. 시행을 했는데 그 토제라는 것 자체가 가격 통제 역할은 못했잖아요. 거래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오히려 그 해당 지역에서 신고가들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격 통제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이제 내 집 마련, 1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고 갈아타기 위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가격이 좀 상승했는데, 거기에 이제 놀라서 지금 재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러한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6개월 후에도 또 재지정한다고 봅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갈아타기 위해서 매물을 내놨던 사람들이 한쪽은 계약을 하고 한쪽은 못 팔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만약에 잠실에서 압구정동으로, 또 뭐 잠실에서 반포로 갈아타기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반포 계약을 해놨는데 이 집이 이제 안 팔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양쪽에서 다 계약 해지금을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매도하는 집은 몇억 원씩 뚝뚝 떨어뜨려서 이제 팔게 되는 이런 현상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가격이 아파트 단지의 가격, 전체 가격을 끌어내리는 이런 걸로 이제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단지에서 한 달에 100건이 거래가 됐었다. 그런데 한 달에 한두 건 거래된 걸 가지고서 이거 일반화해서 가격을 보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급매로 거래된 가격이 그게 이제 결정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26일 전까지는 가격이 조금 다운돼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격은 조금 조정될 것 같고요. 실수요자들이 이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시 조정됐던 가격은 거기에서 더 우상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풍선 효과는 저는 이 토제 때문에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부인할 수는 없지만 뭐 이것도 영향이 있어요. 근데 풍선 효과가 한강 벨트 중심으로 몇 개 구로 갈지, 아니면 서울 25개 구를 넘어서 경기 인천까지 갈지는 추가로 기준금리가 얼마만큼 인하되는지에 따라서 향배가 좀 갈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 토지거래 해제도 사실은 지난달 12일 날 토제 해제 이후에 지난달 25일 날 기준금리가 하락했잖아요. 사실은 저는 주범을 토제로 보지 않고 기준금리 하락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향후에도 이러한 이제 풍선 효과가 기준금리가 추가로 얼마까지 해제되느냐에 따라서 그 폭은 달라지는데, 한강 벨트는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올해 이제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한은에서는 뭐 급기야 지난달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춰 잡았잖아요.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한두 차례 정도, 뭐 많으면은 3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은 3차례 인하한다라고 보면은 이제 기준금리가 2%로 내려앉는 거거든요. 2014년부터
지금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 기준금리를 보면은 2% 미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향후에 어떻게 변동할지가 풍선효과가 어디까지 번질지 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5년간 토제 지역에서 많은 걸 봐왔잖아요. 근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 토제로 묶여 있었던 지역인데 거기서 계속 저 가격이 맞아? 그럴 정도로 계속 우상향해 왔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물론 신고가가 파괴되고 또다시 창조되고 파괴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게 토제 지정됐기 때문에 가격이 내린다. 이 공식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 84제곱미터가 지금 70억대 매물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격이 내가 못 사면 버블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 수요자가 있으면은 버블로 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고가 현상들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지금 얘기해 주신 반포 압구정 한남은 독보적이죠. 서울 지역에서 이들 지역만큼 좋은 지역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압구정 반포 압구정은 입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인프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10년 뒤에 이렇게 또 끊어서 보면은 여기에서 더 멀리 우상향돼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냥 막연하게 집값이 오른다가 아니라 지난해 2023년 대비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가 한 450불 이상 늘었잖아요. 또 그래서 36,600불이 넘어서고 있는데 앞으로 개인 소득이 이제 GNI가 늘고 통화량이 4천조를 넘어섰는데 통화량도 늘어나고 또 GDP도 2,500조 원을 작년에 넘어섰는데 GDP도 늘어나고 하면은 집값도 당연히 상승한다. 부자들도 많아진다. 물론 양극화는 심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고 나면은 돈을 벌고 나면은 나 어디 살지? 이런 거죠. 우리 애들 어디서 교육시키지? 그러면 가장 입지 좋은 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지역이 반포, 압구정 이런 지역으로 대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들 지역은 10년 후에도 아주 우상향. 근데 이런 지역에 수요가 몰린다라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지역에 공급 늘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입지 좋은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값을 평당 2억에서 1억에서 멈춰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것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갭 투자가 가능했으니까. 그런데 거기 아니더라도 압구정 반포를 비교를 하면은 반포에는 초, 중, 고가 15개, 압구정동 6개 있거든요. 또 반포 지역에는 서울 성모병원을 비롯해서 국립중앙도서관, 고속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그다음에 센트럴시티, 메리어트 호텔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특히 지하철 3, 7, 9 호선이 관통을 하고 있는 교통환경도 아주 우수한 지역이고 주변에 이제 한강공원 이런 이제 아주 자연 환경도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게 오히려 집값 상승의 주 요인이었지 단지 토지로 묶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갭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거기만 올랐느냐. 그러면은 토지 아닌 데가 강북 많잖아요. 그럼 그런 지역은 왜 안 올랐느냐라는 거죠. 또 토지 다 이제 묶여졌으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 가격을 보면은 시장 가격이라는 게 토지로 묶었다고 해서 풀었다라고 해서 가격이 지역적으로 가격이 차이 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은 토지로 묶든 안 묶든 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비쌀 것이다. 토지로 묶어놔도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그렇게 가격이 오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토지의 재지정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효과, 장기적인 효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단기적인 효과는 두 가지죠. 거래량이 일단 줄어들고 가격 단기 조정을 받겠죠. 장기적인 효과는 거래량만 줄이는 이런 효과. 부작용은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전세 끼고 투자하면 전세를 놓잖아요. 전세 매분이 나오는데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전세 물건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토지 전세 물량 줄어들어서 오르는 거 이거 플러스에다가 지난해 7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돼서 2 플러스 2가 이제 갱신되고 있잖아요. 그동안 4년 동안 못 올렸던 전셋값을 이제 돌아오는 대로 지금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하고 맞물리면서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매매 거래 지수하고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은 이 두 곡선은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은 매매 가격도 또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신고가는 계속 경신을 하고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오히려 빈익빈 부익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